유적의 주변에는 신비의 분위기가 감돈다. 인간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그들이 남긴 대표적 흔적은 돌이다. 그리고 그 돌로 건설한 많은 유적들 가운데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전해진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을 둥근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영국의 스톤헨지는 고대인들이 숭배한 신전이었을까, 왕궁이었을까, 아니면 천체를 연구하는 관측소였을까. 프랑스 남부 부르타뉴 지방에 있는 까르냑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비의 돌숲이다.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당시 신석기인들은 왜 이 장대한 돌들을 세워놓았을까? 선사시대 돌에 관한한 한국은 세계 거성문화의 중심지다. 한반도에만 무려 3만 5천여 개의 고인돌이 집중돼 있고 이 3만 5천 개의 고인돌은 전 세계 고인돌의 70%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했다. 선사시대의 고대인들이 남긴 돌, 거성문화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풍토에 따라 그 특성이 서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도 대륙 간 문화의 전파, 인류의 공동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규모 거석 기념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구의 선사유적의 틈바구니 속에서 발견되는 한국의 고인돌 형태는 이러한 대륙 간 문화의 전파, 인류의 공동의식을 엿볼 수 있는 고대인의 흔적이다. 한국의 조용한 산기슭, 고인돌이 집중돼 있는 고대의 언덕은 동서양 고대 거성 문화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또 하나의 열쇠다. 프랑스 서남부 해안 부르타뉴 지방 까르냑은 서유럽의 최초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다. 까르냑은 프랑스의 서쪽 끝, 대서양 쪽으로 돌출한 반도로 부르타뉴 남부 최고의 해수욕장으로도 유명하다. 까르냑의 풍경은 지구의 반대쪽인 한국과 너무도 흡사하다. 너무도 낯익은 소나무, 들꽃들, 산열매 하나까지. 시가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한반도의 여느 시골길과 전혀 다름이 없다. 이런 흡사한 주변 환경 때문일까? 이곳 까르냑에는 이른바 한국형 고인돌이 많이 산재해 있다. 까르냑 열석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두 개의 고인돌이 장축을 서로 직각으로 하고 있는 고인돌이 보인다. 두 개 모두가 대판석 여러 개를 지석으로 하고 그 위에 덮개 돌을 얹은 소위 터널식 고인돌이다. 고인돌 앞부분만을 놓고 보면 영락없는 한국의 북방식 고인돌이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한 사람을 위한 무덤이지만 이곳 까르냑의 경우는 덮개돌이 여러 개 얹혀 있는 터널 모양, 여러 사람들을 한 곳에 매장하는 방식이다. 형태와 목적은 모두 비슷한데 우리의 고인돌이 단독주택이라면 프랑스의 고인돌은 연립주택인 셈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고인돌하고 다른 아주 유럽의 독특한 양식의 터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농경사회, 신석기 시대 농경사회가 발달되고 나가지고 이제 지배계급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배계급들이 묻히고
그 후손들이 또 죽게 되고 하면은 여기에 묻어가지고서 하나의 집단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유럽 터널식 고인돌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고인돌은 그 우에 상석을 하나 얹히고 2개 내지 3개의 받침돌이 있어서 하나의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여러 개 합쳐놓은 하나의 연립주택처럼 만든 것이 이 터널식 고인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아주 드물게 고인돌이 발견된다. 취재팀이 어렵게 찾아낸 고인돌은 영국의 대표적 거성문화 유적지 스톤헨지에서 50km가량 떨어진 드넓은 솔즈버리 평원의 작은 언덕에 놓여져 있었다. 높이 2m, 길이 3m 정도. 고임돌 2개가 덮개 도를 바치는 전형적인 우리의 북방식 고인돌이다. 스톤헨지와 같은 둥근 원형 열석 형식의 유적지가 많은 영국에서 외롭게 서 있는 이 한국형 고인돌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스톤헨지 인근의 고인돌과 까르냐의 고인돌은 모두 기원전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원전 1000년대 안팎인 한국의 고인돌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이것을 근거로 유럽의 고인돌 유적이 아시아 고인돌의 뿌리라는 추론도 내놓을 수 있지만 국내 고인돌도 발굴 결과에 따라 연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문화적 공통점과 문화 이동은 어쩌면 고인돌의 형태에서도 동서양 선사 거성 문화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인돌과 같은 거석 유적이 있는 곳은 강한 통치력이 있는 공동사회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사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발전한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영국 서남부 솔즈버리 평원. 런던에서 서남 지역으로 2시간을 달리면 끝없는 솔즈버리 평원이 펼쳐진다.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스톤헨지는 황량한 솔즈버리 평원에 고대 흔적을 간직한 채 말없이 서 있다. 스톤헨지는 둥그런 원형 형태의 대표적 세계 거성 문화 유적이다. 스톤헨지가 세계 거성 문화 유적을 대표하는 이유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신비를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스톤헨지는 선사시대 약 2000년 동안에 걸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격적인 건설은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원형의 도랑을 파고 여기서 파낸 잡석으로 높이 2m, 직경 98m의 둑을 쌓았다. 그 다음에 이 둑 안쪽으로 오브리 구멍이라고 불리는 56개 구멍을 팠다. 이 구멍들은 파자마자 다시 메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울타리의 입구에는 2개 문기둥을 세웠고 그 바깥쪽으로는 하지대 일출선에 맞추어 힐스톤을 세웠다. BC 2000년경부터는 초기보다 훨씬 더 높은 토목 기술과 건축상의 야심이 나타난다. 이들 고대인들은 스톤헨지 건설을 위해 이곳에서 380km 떨어진 웨일즈 지방에 있는 블루스톤, 푸른 돌을 운반해왔다. 돌 하나의 무게가 4톤이 넘는 돌들을 웨일즈 지방과 브리스톨 해협의 높은 파도를 헤치며 운반해왔다. 그렇게 애써 푸른 돌을 운반해 스톤헨지를 건설하던 사람들은 스톤헨지 내부에 원형 열석을 세우는 공사를 시작하다 무슨 이유인지 공사를 갑자기 중단해버렸다. 이번에는 푸른 돌보다도 10배가 더 무거운 사암덩어리를 가져왔다. 그 돌의 무게는 50톤이었고 높이는 7m에 달했다. 32km가 떨어진 에이브버리 근처에서 적어도 75개 석재를 엄선해 가져왔다. 아마도 이 운반 작업은 눈이 많이 쌓이거나 얼음이 얼었을 때를 택해 썰매를 이용했을 것이다.
가장 큰 돌을 옮길 때는 밧줄을 잡아당기는데 1000명가량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돌을 운반해 다듬는 큰 작업이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는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덮개 돌을 올려놓는 더욱 힘든 일이 남아 있었다. 7m 높이의 버팀돌 위에 덮개 돌을 이들은 어떻게 올렸을까? 우선 한쪽이 경사진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최대 50톤이나 되는 거대한 돌을 집어넣는다. 밧줄과 비계를 지뢰 받침대로 이용해 서서히 들어올렸을 것이다. 입석들을 제자리에 세운 다음에는 덮개 돌을 나무로 짠 틀 위에 올려놓고 지뢰와 쐐기, 받침대 등을 이용해 돌을 조금씩 들어올린다. 입석 꼭대기에는 돌출부가 만들어져 덮개돌 아래쪽에 파놓은 구멍에 정확하게 들어맞도록 되어 있다. 기원전 1500년, 이렇게 해서 스톤헨지는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했을까? 스톤헨지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이용되었을까? 많은 고고학자와 천문학자의 과학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비록 고고학 연구를 통해 스톤헨지의 연대가 측정되고 그 건설 방법이 해명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구조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해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특별한 날의 행사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장소, 신전으로 활용됐을 것은 분명하다. 스톤헨지에서는 사람이 살았던 유적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고 있다. 스톤헨지에서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석조물이 일상생활과 유리돼 특별한 행사 때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신성한 장소였음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스톤헨지를 건설한 사람들은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멀리 380km나 떨어진 웨일즈 산맥에서 푸른 돌을 가져왔을 것이다. 푸른 돌에 대한 신비는 지금도 여전하다. Visitors that come to Stonehenge, as they leave, there are two stones that are standing. The large stone is from the Marlborough Downs, which is about 40 kilometres away, and the smaller stone is a sample of the blue stone. And if you put your hand, the same hand, on the big stone, and then put it onto the small stone feels warmer to touch. Really? And even in December, even when there is no sun, even when it's really cold, the stone still feels warmer to touch. And maybe ancient man thought it had magical powers. And who knows? 근데 왜 그런 그렇게 멀리서 이런 돌을 갖다가 썼느냐? 그 프레슬리라는 산 그 자체에서도 거기가 아주 그 신의 그 마력, 신의 큰 힘을 거기 가서 빌거나 하면은 그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옛서부터 성스러운 장소 중에 하나가 그 프레슬리 이 청성이 나는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힘을 알고 있었던 이 신석 시대인들이 그 돌을 갖다 여기다 하면은 이게 신성화되고 그런 힘을 받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고서 이제 여기다 세운 겁니다. 스톤헨지는 또 천체 관측과 관련된 것으로도 보여진다. 스톤헨지를 연구한 천문학자들은 힐스톤 등 몇몇 중요한 돌들의 위치는 대체로 하지점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스톤헨지의 구조는 또한 달이 뜨고 지는 중요한 시기를 가리키도록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년을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시점을 관측하는 것은 간단한 달력을 만들어 추수 시기와 축제 기간을 정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고고학자들 중에서는 그것이 뭐 천문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신석기인들이 뭐 그렇게 정밀한 그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이걸 했겠는가 우연한 일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역시 어느 정도의 천체 관측적인 의미도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톤헨지가 더욱 유명해진 것은 미스테리 서클 때문이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초기 스톤헨지 건설 당시 표시된 56개의 오브리 구멍 또한 일식과 월식을 예견하는 일종의 디지털 컴퓨터였다고 주장한다. 스톤헨지의 이 오브리홀 컴퓨터는 300년간 일식을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스톤헨지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은 아더 왕과 마법사 머린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는 고대 아틀란티스인들이 세운 것이라는 추측들로 이어진다. 스톤헨지는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문명의 시작보다 훨씬 오래전에 어쩌면 다른 문명에 의해 건설됐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만들기에 충분한 영감을 주고 있다. 이곳에 UFO가 자주 나타난다는 보고가 전해지는 것도 다양한 추측들을 하나의 건축물에 포함시킨 고대인들의 천재적인 설계 능력 때문일 것이다. 스톤헨지를 건설한 당시 생활은 어땠을까? 지금부터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에 북유럽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 형태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스톤헨지가 세워지기 수천 년 전에 이들은 양과 염소떼를 이끌고 영국 해협을 건너 지금의 영국 남부 지방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가축을 방목했고 사람들이 죽으면 땅속에 매장한 뒤 봉분을 만드는 관습이 있었다. 기원전 2500년쯤에는 비커 문명권의 종족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왔다. 원래 중유럽에 살고 있었던 이들은 새로 정착한 곳에서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활구와 화살, 칼 등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스톤헨지 인근 디바이지즈 박물관에는 스톤헨지 주변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돼 있다. 출토된 유골과 유물들은 프랑스 남부 까르냐기 있는 브루타뉴 지방의 것과 똑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In some of the graves at Stonehenge, the dagger is obviously a weapon buried with men mainly. Some of the daggers are extremely large, and some of the ones found have been imported into England from France. Indeed, some of the ones that were buried at Stonehenge were already 200 or 300 years old, so they were respected as heirlooms at the time when they were placed in the grave. 이들 비커족들이 만든 토기는 마치 우리 청동기 시대의 빗살 무늬 토기를 연상시킬 만큼 그 형태와 문양이 비슷하다. 토기에서 하나의 조개 껍질이라든가 또는 빛 같은 걸 가지고서 손으로 긋거나 또는 물고기 뼈 무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나라의 빗살무늬,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하고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빗살무늬 토기하고 공통점이 있는 이 비카 민족들이 큰 거석 기념물을 만들었다면은 한국에 있어서도 이 빗살무늬 토기하고 관련이 있고 그 후 단계인 그 청동기 시대인들이 거석 기념물을 큰 걸 많이 만들고 있는 걸 봐가지고서 유사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고인돌은 단지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예는 드물고 대개는 10여 개, 때로는 수백 개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북 고창 상감리의 예처럼 산자락을 따라 약 2.5km의 거리에 무려 500여 개가 한데 모여 한반도 최대 고인돌 무리를 이루는 곳도 있다. 전북 고창 지역 고인돌은 수백 개의 고인돌이 집중되어 있는 점도 특이하지만 북방식과 남방식이 함께 분포되어 있는 점도 주목을 받는 부분이다. Et le phénomène des nécropoles existe également en Europe, mais existe aussi dans l'Inde, par exemple. L'Inde centrale existe aussi, bien sûr, en Mandchourie. Et
Mandchourie, en Chine, et puis également dans le sud du Japon. Mais à l'heure actuelle, la Corée présente une concentration vraiment extraordinaire de ces dolmens. 한강을 경계로 북쪽에는 북방식 고인돌이, 남쪽에는 남방식 고인돌이 분포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 북방식 고인돌은 판돌을 지상에 세워서 평면이 네모난 돌방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는 돌방보다 넓은 덮개돌이 얹히게 된다. 남방식 고인돌에서는 북방식과는 달리 땅을 파고 여기에 매장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 위에 얹힌 덮개돌은 매장부 둘레 받침돌에 의해 얹혀 덮개돌의 무게가 지탱된다. (3000년) 전 한국의 고인돌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목적에서 고인돌을 세웠을까? 고대인들의 무덤으로 인식되어 온 고인돌은 이외에도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기원을 하던 제단, 신앙의 대상물로도 세워졌으며 돌의 영구성과 불멸성과 함께 다산과 장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인돌에는 돌을 이용해서 일부러 구멍을 판 듯한 흔적이 보인다. 고고학에서 컵마크로 불리는 이 흔적은 고대인들의 돌에 대한 신앙,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컵마크는 스톤헨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것보다도 더욱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여자의 그 섹스 심볼을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하나의 그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또 새로운 모든 것을 탄생시키는 것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구멍을 많이 뚫어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창군 중림리에 있는 고인돌 중에 하나. 덮개돌의 무게만 2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고인돌이다. 고대인들이 과연 이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까? 고창군 나산면 운곡리의 고인돌은 높이 5m, 폭 7m에 무려 300톤에 이른다. 최대 무게가 50톤에 이르는 스톤헨지에 비해서도 한국의 남방식 고인돌, 덮개돌의 거대한 무게와 규모는 한국 고인돌이 지니고 있는 최대 미스테리의 하나다. 스톤헨지라든가 까르나기의 경우는 기껏 커봐야 그래도 6m 정도 크기의 것이지만은 무게라고 해봐야 한 30톤. 30톤 정도가 최고로 큰 거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상속에 보면은 100톤이 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렇다고 하면은 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 볼 적에 우리나라 고인돌을 축제하는 데 있어서는 서양에서 그 실시했던 그러한 것보다도 보다 진보된 이 운반 기술이 있지 않았느냐, 또 조직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전라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3만 5천여 개나 된다. 한반도 주변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요령성을 중심으로 한 옛 만주 지역에 400여 개,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반도와 거리상 가까운 서부 큐슈 지역에 600여 개가 분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지역 가운데 인도 반도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의 지성묘들도 200여 개 미만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고인돌 3만여 개는 전 세계 고인돌의 70%를 차지한다. 이처럼 한국은 동양은 물론 세계 거성문화 유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인돌 왕국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Moi, ça me fait très plaisir et je suis très étonnée. Je ne savais pas, moi, parce que je n'avais pas cette culture-là, je ne savais pas que ça existait aussi en Corée. Et je trouve ça très, très intéressant et j'espère bien avoir un jour une réponse scientifique à ça pour savoir pourquoi chez vous et chez nous, alors qu'on est aussi loin les uns des autres, on a des choses aussi proches. Oui, il y a ces trois grands centres
qui sont à l'heure actuelle très connus et très renommés. Et ceci existe. Il y a sans doute encore de grandes découvertes à faire. 프랑스 남서쪽 해안 지역에 자리 잡은 까르냑. 부르타뉴어로 긴 돌을 뜻하는 매닐 3,000여 개가 4km에 걸쳐 늘어선 까르냑 열석지대는 아직도 그 기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신비의 돌숲이다. 까르냑의 긴 돌들의 장관은 동서축을 형성하고 메넥, 깨르마리오, 깨르레스 강 등 세 곳의 긴 열석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 열석 메넥은 그 길이만 1167m, 입석의 수는 1099개로 모두 11열을 이루고 있다. 이 열석을 따라가면 다시 깨르마리오 열석이 이어진다. 이 제2열석도 서쪽의 메넥 열석과 같은 선돌 1029개가 10열로 늘어서 있다. 깨르마리오 열석의 길이는 1120m, 11개 열에 선돌은 1029개가 놓여 있다. 그리고 다시 깨르레스 깡이라고 불리는 제3의 열석이 이번에는 13열로 모두 594개의 선돌이 880m의 길이로 연결돼 있다. 작은 입석은 60cm 정도의 크기에서 큰 것은 사람 키의 2배가 넘는 4m 크기에 달한다. 이 열석들의 중간중간에는 둥근 모양의 환상 열석들이 놓여져 있다. 까르냑의 이 거석들은 방사능을 이용한 과학적 연대 측정법에 의해 그 절대 연대가 측정되면서 기원전 5,000년부터 이 지역의 거석 문화가 시작되었던 것임을 밝혀냈다.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선사시대인들은 왜 이 장대한 선돌들을 건설해 놓았을까? 장장 4km에 달하는 까르냑의 장대한 열석을 이들이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석기 시대인들의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 또는 하지나 동지와 연관된 천문학적 의미와 함께 이것과 관련된 중요 행사가 열렸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도 이곳 까르냑 사람들은 매년 하지날 해가 뜰 때면 열석이 놓여진 방향으로 그림자가 일치하고 있다고 말한다. 거대 열석이 만들어진 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만 로마 군대가 이곳을 쳐들어왔다가 주술에 걸려 모두 돌로 변했다는 전설도 전해준다. C'est un moine qui était venu dans la région et qui était poursuivi par des païens. Et il venait sur ses bœufs. Et quand il est arrivé ici, pour se sauver de ces païens, il les a transformés en pierre. Many people thought centuries in the last decades that it was linked with astronomical considerations. Maybe, but it's not clear at all. You can see that the lines are not clearly straight. Sometimes they wander, sometimes they join, like railways you see, which join at the enter of a railway station. So it's not astronomically speaking clear. 까르냑에서 동쪽으로 60km, 부르타뉴 지방 아름다운 모비앙 해안에 걸쳐 있는 카브리니스 섬은 당시 고대인들의 무덤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다. 그만큼 당시 까르냑 일대 열석들을 세운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돌무덤은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카브리니스 돌무덤이 지닌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는 무덤 입구에서 통로 안쪽까지의
23개 돌들에 새겨진 문양들이다. 각각의 돌들에 새겨진 문양들은 지난 150여 년 동안 수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오고 있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가장 많이 자주 등장하는 U자형을 비롯해 가축의 뿔, 활과 화살, 도끼, 뱀의 형상까지. 당시 석기 시대인들은 이들 문양들을 어떤 의미로 새겨놓았을까? Parce que si vous y faites attention, vous voyez, on voit un renflement à chaque fois pour la tête, et vraiment cette queue du serpent qui se termine très finement. Alors, le serpent, c'est quand même, c'est ce qu'on appelle un symbole knolkien, là, et ce qui est très fréquent d'ailleurs dans les cultures archaïques, c'est un symbole de lien. Vous voyez, entre le monde des profondeurs, donc, vous voyez, qui sortent de la terre, vous voyez, des entrailles de la terre, et puis un symbole de lien donc avec le monde de la surface aussi, donc ça peut être le monde céleste, ça peut être aussi le monde des vivants et puis le monde des morts, tout simplement. Vous voyez, c'est un véritable contexte, un complexe archétypal là. 고인돌 무덤 입구 9번째 석판의 문양은 온통 U자형으로 돼 있는데 고고학자들은 아래 반원형에서 약간 솟아나온 부분은 머리, 옆쪽 반원형은 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아랫부분 큰 원형은 어머니, 윗부분 작은 원형은 딸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문양의 하나는 8번째 석판 문양이다. 역시 반원형의 형태에서 위로 그려진 줄 모양, 그리고 오른쪽에는 칼날을, 왼쪽에는 가축을 잡는 갈고리 모양이, 그리고 밑부분에는 지그재그형의 뱀 모양이 새겨져 있다. 반원형 위의 줄 모양은 사람 위로 비치는 태양 광선으로 절대자, 절대 권력을 상징하고 좌우 양쪽의 칼날과 갈고리는 사냥과 농경을, 그리고 뱀 모양은 겨울잠을 자다 봄에 깨어나는 계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까르냐게 열석을 세운 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다양한 삶과 의식, 생활 양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대인들이 남긴 거석 유적들은 후세인들에게 모두 귀중한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다. 인류 역사의 훌륭한 학습장인 것이다. 고대 유적이 남긴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는 이들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 복원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위적, 자연적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영국의 에이브버리, 스톤헨지와 마찬가지로 스톤 서클, 환상 열석이다. 그 규모와 역사에 있어서는 스톤헨지보다도 크고 오래됐지만 알려지지가 않았다. 아쉽게도 유적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4,500년 전에 건설된 이 에이브버리 스톤 서클은 당시 700여 개 거석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겨우 100여 개 지나지 않는다. 에이브버리의 선돌들은 특히 중세기 1700년대 일부 기독교도인들과 거석 유적의 의미를 몰랐던 농부들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에이브버리의 스톤 서클은 BC 2700년에 만들어진 이후 700여 년 동안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에이브버리 스톤 서클이 사용되던 마지막 BC 2000년에 스톤헨지 건설에 사용된 75개 사슴석이 이곳에서 옮겨졌다. 스톤헨지보다도 장대한 규모와 오래된 역사를 지닌 에이브버리 스톤 서클은 서클 한가운데 마을이 들어서면서 대부분이 파괴됐고 그나마 일부는 건축 재료로 사용돼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도 유적을 보존하는 데는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스톤헨지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이 같은 에이브버리의 실태를 교훈으로 종합 복원 계획을 세워놓았다. 복원 계획의 목표는 원형 그대로의 푸르고 즐거운 조경이다. 스톤헨지 이외에는 솔즈버리 평원에서 시야를 가리지 않는 완벽한 스카이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스톤헨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폐쇄하고 유적지 통과 구간은 모두 지하로 만들고 방문객 센터도 훨씬 떨어진 곳에 2006년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소음과 공해 그리고 한 해 100여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로부터의 환경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것이다. English heritage are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long-term conservation. We're trying to set standards that are very high, that talk about how do you conserve. This is a monument that has withstood over 5,000 years. How do we preserve it for future generations, for our children, for our children's children, for their children? Now, the only way to do that. 스톤헨지 종합복원 계획은 지역 정부와 의회, 중앙 정부를 비롯해 화가와 시인, 도시 계획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8년에 걸친 작업의 결과다. 유럽 거성 문화의 대표적 유적지 까르냑도 문화유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다. 고인돌 집중보존구역과 떨어져 있는 외딴 고인돌에도 주변의 나무들을 깨끗이 정리해 고인돌 유적이 두드러져 보이게 하고 그 앞에는 고인돌 설명을 위한 안내 간판을 세워놓고 있다. 문화유적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대신 거석 기념물을 보다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놓고 있다. 스톤헨지와 에이브버리, 까르냑 유적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고대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선사 박물관들이다. 지역 문화와 세계 역사 문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놓음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 문화를 소상하게 알려주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 Le premier musée de Karnak a été fondé en 1881 dans une petite maison qui n'est pas celle-ci. Et celui-ci a été inauguré en 1985. Et c'est donc un musée que j'ai recréé. Et tous les objets qui sont présentés ont été fouillés, ont été trouvés par un des fondateurs de l'ancien musée, James Mill et Zachary Rouzik. 스톤헨지를 찾는 연인원 관광객은 85만 명. 인구 5천의 작은 까르냑은 여름철 관광철에만 상주 인구가 50만으로 늘어난다. 훌륭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은 문화유산 자체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주민소득과도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첫 해, 한국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세계 3대 거성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른 한국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 실태는 어떠한가? 고인돌에 대한 관리 보고는 아직까지는 빈약한 실정이다. 고인돌 유적이 너무 많은 탓일까? 고인돌 20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된 고창군 대산면 일대. 이곳은 아직도 고인돌을 이용해 집을 짓거나 담장으로 사용되고 마을 뒷산 언덕의 고인돌은 무성한 잡초에 가려져 흔적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고대 문화유적과 관련된 많은 학자들은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인식과 교육적 기능을 강조한다. 한국은 세계 고인돌 왕국이다. 당당한 세계 거성문화의 중심지의 하나다. 고인돌은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며 이제 전 세계가 공유하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선사시대 이 땅에 살았던 한국의 고대인들의 슬기와 생활, 정신과 의식이 담겨져 있는 고인돌.
고대 무덤들은 수천 년 전 역사의 캡슐을 깨고 인류의 학습장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